6070 세대에게 바치는 헌정사 읽히지 않은 역사의 주인공 60, 70세. 당신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멘트 가루에 말라붙고 기계 기름에 검게 물든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그 손의 마디마디를 가만히 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머니의 깊은 주름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며 웃을 때마다 눈가에 강물처럼 패이고 걱정으로 한숨 쉴 때마다 이마에 지도처럼 새겨진 그 세월의 흔적들을 말입니다. 그 손과 그 얼굴 안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단 한 줄도 배우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 세대의 위대한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세대를 향한 막연한 이해를 넘어선 우리 세대가 반드시 바쳐야 할 뒤늦은 사죄와 감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제물로 바쳐 다음 세대를 위한 재단을 쌓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가장 단단한 허리였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가장 위대했으나 가장 침묵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아침의 햇살이나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묵을 자식과 소통할 줄 모르는 권위주의적 무능이라 손쉽게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무지라 섣불리 단정했습니다. 이제 세월이라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오해의 간극을 메우고 단절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를 놓으려 합니다. 이 기록은 그들의 침묵이라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외로운 투쟁에 대한 뒤늦은 헌사이자,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누려온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일부 모든 것의 시작 마이너스 잿더미 위에 새겨진 명령. 이야기는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됩니다. 포탄이 핥히고 간 앙상한 건물들 사이로 굶주린 회색 바람이 불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계절이 아닌 운명처럼 여겨지던 시절, 1세대에게 삶이란 꿈을 꾸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낭만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밥상에 멀건 죽이라도 한 그릇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존을 건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 나라는 주어는 감히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사치였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마을의 생존만이 유일하고도 신성한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새벽 인력시장의 찬 공기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봉제 공장, 재봉틀 앞에서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시장의 등불 아래에서 잠시 눈을 붙일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가슴에 피와 눈물로 단 하나의 유언을 새겼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우리처럼 배고프게 살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저주를 반드시 내 대에서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본 헌정사의 주인공인 2세대의 삶, 거역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이름 없는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2부 오해받는 다리 마이너스 이름 없는 전쟁에서의 기록. 그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2세대는 스스로를 하나의 거대한 다리로 삼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절망과 가난이라는 강, 이쪽에서 자식 세대가 누릴 희망과 풍요라는 강 저쪽으로 건너가게 할 다리. 다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세월의 비바람에 깎이고 패이면서도 그저 묵묵히 서 있는 것이 그의 숙명입니다. 2세대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밟히고 지나가야 할 길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리 위를 건너가는 이들은 다리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침묵은 불통이 아니라 영혼의 소진이었습니다. 3세대가 기억하는 저녁 8시의 풍경. 퀴퀴한 기계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아버지가 현관에 들어섭니다. 다녀왔다. 하루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무뚝뚝한 한마디. 씻고 나온 그는 거실 TV 뉴스 앞에 파도에 밀려온 외로운 섬처럼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말을 걸기를 포기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는 척 숨을 죽였습니다. 그 무겁고 끈적끈적한 침묵은 때로 견딜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따뜻한 대화, 살가운 농담 한마디 없었을까요? 왜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는 다정한 질문이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오는 완전한 영혼의 소진이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과 씨름하고 사람들의 몸과 욕망이 뒤엉킨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구겨 넣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에너지는 이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공부해라. 그 무뚝뚝한 한마디는 나는 비록 배우지 못해 이 고생을 하지만 너는 이 아비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라는 피맺힌 응축이었습니다. 빨리 불 꺼라. 어머니의 잔소리는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 너의 새 운동화와 참고서를 사주려는 가게를 책임진 재무장관의 절박한 관리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빳빳하게 다려진 교복과 내 밥그릇 위에는 없어도 내 밥그릇 위에는 올려져 있던 계란 프라이로 대신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늦은 밤 누구도 보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삼키는 소주 한 잔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산업화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고독했던 가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물질주의는 탐욕이 아니라 상처의 방어막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주택복권 추천 방송을 온 가족이 숨죽여 보던 밤, 내 집 마련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낡은 통장을 성경처럼 끌어안고 잠 못 이루던 날들, 마침내 손에 쥔 15평 폭도식 아파트 열쇠를 쥐고 온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3세대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종종 속물적 물질주의로 오해받았습니다. 왜 그토록 돈과 성공, 내 것이라 불리는 유형의 자산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천박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가난이라는 지독한 상처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였습니다. 그들에게 내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기 이전에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몰라. 밤새 뒤척이던 단칸방의 서름과 비참함이 다시는 우리 가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눈물로 지어 올린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마이카 시대의 첫 차 브리사와 포니는 부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흙탕물 튀는 만원 버스에서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태우고 내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한 가장의 눈물겨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악착같이 모은 돈과 자산은 자식 3세대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접거나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비극을 겪게 하지 않으려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저주를 끊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깊은 오해, 무능력이라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오해보다 더 아픈, 더 잔인한 낙인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1세대로부터 번듯한 사업체를 물려받은 동서는 해외 골프와 새로운 주식 투자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습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없이 오직 자신의 성실함 하나로, 월급만으로 꿋꿋이 버텨온 아버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말없이 술잔만 비웁니다. 세상은 성공한 소수의 2세대를 시대의 표준인 양 떠들어댔고 미디어는 그들의 성공 신화를 영웅담처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는 그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까? 모두가 맨주먹이었지만 그 주먹의 크기와 단단함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3세대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가 만들어낸 그 휘황찬란한 기준을 자신의 부모에게 들이댔습니다. 누구 아빠는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다는데, 누구 엄마는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는데, 그 무심하게 던진 비교의 말들이 평생을 헌신한 이들의 가슴에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모순이 그렇게 한 개인의 무능력이라는 가장 억울하고 잔인한 낙인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잃었고 자식에게 오해받았으며 시대의 불평등 속에서 패배자처럼 남겨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 없는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3부 거울 앞에 선 우리 마이너스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제 이야기는 바로 당신 3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 당신. 워라밸과 공정한 과정을 시대의 화두로 외치는 당신. 그것은 분명 옳고 마땅히 지켜져야 할 진보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잠시 당신이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 아래를 거울을 통해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출처를 물어야 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수천만 원짜리 등록금을 낸 대학의 전공을 바꾸고 더 나은 비전을 위해 안정적인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유. 주말에는 나를 위한 취미에 몰두하고 개비어를 가지며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 무엇보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닌 나의 꿈을 꿀 수 있는 신성한 권리. 이 모든 풍요와 자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서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선택지는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선택의 여지없음이라는 희생의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우리는 그 토양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꽃의 아름다움만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봉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이 풍요의 성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이 꼰대의 무용담으로 너무나 쉽게 폄하되고 잊힐 때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서운함이라는 병을 앓습니다. 이것은 금전적 요구가 아닌 단지 한 인간으로서 이해받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용돈이나 뒤늦은 효도 관광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산 가장 억울한 낙인, 기회의 결핍이 능력의 결핍으로 오해받았던 그 잔인한 딱지를 바로 우리 세대의 손으로 정성껏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된 언어로, 존중의 언어로 다시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은 무능력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당신의 그 지독할 만큼 성실했던 삶과 희생 덕분에 우리 세대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당신의 이름 없는 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저희 어깨에 기대어 조금은 쉬시라고. 이 한마디의 진심 어린 인정이야말로 한 세대의 가슴 속에 얼음처럼 박혀있던 한 맺힌 응어리를 녹여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효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의무와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양하거나 부양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동반자의 관계 말입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이 바로 그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필로그. 모든 이름 없는 전쟁에서의 고독한 승리자들에게 이 기록을 바칩니다.